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기가 없어지면 반질반질하던 대청마루도 윤기를 잃어버리고 사람 살아가는 곳이 마치 폐가처럼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노랫말에서도 사람이 꽃보다 향기로운 것은 온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한진해운이 파산했습니다. 40년이라는 해운 역사의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듯합니다. 문제는 한진해운 근로자와 협력업체 또 유관업체들과의 관계, 연쇄 파산 가능성 등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조선 해운업이 온기가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온기가 필요한 곳은 또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안에 사람이 아무리 빼곡히 차 있어도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곳이지요. 여기에 독방에 수감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빈 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온기를 느끼게 해도 느끼지 못하는 참 흉흉한 곳 아닙니까? 범털과 개털이 어쩌면 온기를 뿜어낼 수도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을 위한 빈 방을 찾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로 빚어진 온기가 가득한 빈 방을 찾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변론 기일이 24일입니다. 결국 3월 10일 정도에 결정이 나겠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셈법이 좀 복잡하고요. 안철수 후보 캠프 이 대변인 맡고 있는 검사 출신이죠.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소식 어제 새벽에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한마디로 사필 기정이라 생각됩니다. 네네. 증명정자 법 앞에서 삼성도 예외가 아니다. 네. 그래서 법원이 확인시켜준 걸로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청취자분도 이제 많이 법적 지식도 알고 계시니까 구속영장 발부되고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유죄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구속영장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라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특수성상 예. 나중에 무죄가 상당 정도 예상된다고 한다면은 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그럼 이게 무죄는 아니고 충분히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판단한 것이라면 예. 탄핵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도 지금은 판단하기는 좀 성급한 이야기도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만은 네. 일단 특검이 수사 기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네. 그 이전에 예. 2월 이전에 기소를 할 걸로 봅니다. 네. 공소장 형식으로 기소를 했다면은 예. 구속한 이후에 기소 당시에는 범죄 소명 정도보다 더 앞서는 네.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충분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기소할 거기 때문에 네네. 그 단계에 이르면은 충분히 범죄에 대한 입증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석으로도 보석 신청 사유는 되겠지만은 네. 이러한 상황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심의 첫 번째 재판 기일 이전에는 보석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번 사건 특성상 관련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석 심리 자체도 한참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뇌물을 돈 준 사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받아들여졌다면 뇌물을 받은 또는 돈 받은 당사자인 최순실 씨나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좀 곤란해지겠습니다. 엮였다라는 말씀을 하시기에는 좀 더 세밀한 변론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결국 그것을 위해서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대면 수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진행 절차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될 걸로 봅니다.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 제공죄 한번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3 뇌물죄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뇌물을 받는 것이고요.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뇌물을 받게 하고 네. 그 과정에 본인이 관여됐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의 결과는 제3자 뇌물죄가 되겠군요. 그죠? 예, 이번 영장상으로 본다면은 제3자 네. 뇌물죄로 네.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즉 최순실이 받은 뇌물을 예. 우리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데 네. 뇌물 수수자가 본인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인 최순실을 받게 했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예,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대면 조사를 받을까 앞에서도 제가 일부에서도 여쭤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 받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작년 12월부터 예.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특검의 수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입장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수사를 받아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이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이 몰리기 때문에 네. 끝까지 조사를 받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병우 전 수석 소환돼서 조사받는다라고 하는데 내일 특검에 서울구치소에도 방 하나 좀 마련해 놔야 되겠습니까? 불을 좀 떼어놓을까요? 아마도 이제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작년부터 많은 네. 국민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분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충분히 특검에서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예. 그 중에 어느 상당 부분의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은 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요즘 특검 연장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은 안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쪽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도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 특검 연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이걸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될지요? 즉 결국 가능한 것은 네. 특검법 연장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현재 예.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든지 태도를 보면은 예. 그 입법 자체도 좀 어렵다 보이고 네. 혹시라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의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권을 행사할 경우에 예, 그 이후에도 좀 다시 법안으로서 효력을発揮하기에는 예.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특검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특검 관련된 법안을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제일 처음부터 이 사건을 100일을 조사를 하느냐 120일 조사를 하느냐 갖고 당시 새누리당에서 1차 연장 30일 당연히 해줄 걸로 동의를 한 상태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100일을 70, 30을 나눠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합의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현재 일정대로라면 결국은 이제 특검 연장 없다 이러면 특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3월 초에 헌재 결정이 나게 되면 결국은 인용 결정까지는 한 4월, 대선은 한 4월 또는 5월 초, 4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대선 일자라는 것이 저희 후보 측에만 저희 캠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당 그리고 우리 당의 다른 후보들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요즘 안철수 전 대표의 이 발언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강철수나 이렇게 독철수로 바뀌려고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이미지 자체가 좀 많이 변한 것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미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몇몇 케이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런 발언 자체가 그렇게 틀렸다고는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뒤에서 한번 또 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 손학규 의장이 오늘 국민의당에 입당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경선 관련해가지고 모바일 투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도 이제 그런 경험이 예전에 민주당 내에 여러 차례 경선을 했을 때도 그렇죠. 모바일로 인한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체험을 하셔서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는 손학규 의장 측과 그리고 천정배 전 대표님 측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는 개인의 의견이었다. 사드 문제 배치하면 안 된다는 건 개인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론 바뀔 겁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론은 아직까지는 바뀔 예정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네. 기존 당론이 유효한 것이고 그에 대한 논의는 네. 할 예정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예, 논의가 새롭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김정남이 죽어서가 아니라 네. 최근에 북한에서 새로운 미사일 발사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네. 최근 우리 당이 사드에 관련해서 국회 비지를 받으라고 했으나 네. 정부에서 이미 미국과 협약을 체결해서 배치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정사실하다고 있는 배치 문제에 대해서 네. 이후 중국과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네. 그리고 북핵과 관련된 진전이 있을 때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네.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한진해운 파산 선고에 대해 가지고 재벌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다, 대참사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음 정부에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임이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의 책임인 거죠. 하나는 네. 재벌 측에 대한 책임이 물을 예정이 있는 겁니다. 네.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경영에 대한 책임 그리고 예.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존 재벌 체제로서 다르게 정부의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데 그걸 면제하고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고 네. 정부에 대한 책임은 이겁니다. 무능 무책임으로서 비전 참사. 네. 즉 이것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대책을 잘못 세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한 대책이 단순히 경영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것이냐 아니면은 네. 한진해운 경영진에 대해서 청와대의 개인적인 사감 네.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뭐 한 자릿수에서 헤매고 있는데 전혀 오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좀 뭐 이제 아직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보통 그냥 이 전부터 한 10% 지정 정도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네. 경선 국면이 마무리되고 각 당의 후보들이 어느 정도 중각이 나타나게 되면은 네. 3월 20일 경부터는 네. 제 지지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캠프 대변인 맡고 계시는 국민의당 이영주 의원이었습니다.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이 구속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게는 큰 충격이라고 하는데 삼성 측 의견을 들어보려 했습니다만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인터뷰는 정중하게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경제원의 최승무 부회장과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많은 분들과 인터뷰 첫머리 질문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누구나 국민은 네. 법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죠.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구속 자체를 네. 벌 주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네. 이런 사법 환경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것에 대해서 네. 사실 이것은 마치 이미 벌을 준 것 같은 네. 그러한 그 느낌을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네. 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네. 사실은 조사를 통해서 네.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특검이 네. 수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기소를 하면 될 일을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를 두 차례에 걸쳐 하면서 구속을 시킨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구속 자체가 그렇게 뭐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면 뭐 구속되어서 수사받아야 될 이용이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또 법원은 법원대로 아마 판단을 오랫동안 장고 끝에 나온 결론인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기각 판결 받았단 말입니다. 왜 서로 다르게 나왔죠? 사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지난번 1차 구속영장 신청에서도 네. 사실은 이게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아니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기각이 됐었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거의 구속 자체를 특검의 목표로 삼는 듯하게 네. 지나치게 너무 구속에 매달린 거 아니냐. 네. 이게 무슨 삼성 특검도 아니고 네. 정치적인 그런 것도 아닌데 네. 특검이라면 검사로서 해야 될 일만 했으면 되는데
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네. 최승모 부원장의 말씀을 듣고 보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듣고 보니까 네, 무리한 수사다 이런 지적인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의 정경유착의 연결고리, 그런 것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삼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삼성의 경영 활동은 어떻게 될 거로 예측을 하시는지요? 사실 삼성의 경영 활동은 사실 좀 많은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글로벌 기업인데, 네. 단순히 우리 기업 이라고만도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매출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네.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해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네. 그런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구속 사태는 사실은 엄청난 브랜드에 타격을 입게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 시장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배구조 문조라든지 사업구조 재편, 채용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스텝이 꼬이게 됐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라 그러면 글로벌 기업다운 경영의 어떤 룰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렇게 경영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번에 이제 정치 스캔들에 휘말린 거죠. 발목이 잡힌 건데 사실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IT 총수들을 뉴욕에서 이제 14명을 초대를 했는데 유일하게 외국인으로서 초대를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앞으로 삼성이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면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노력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경유착의 연결고리 물론 정부에서 또는 대통령이 원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글로벌 기업답게 투명하게 경영했었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기업이나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이 측근 비리도 줄어들었고 그 규모도 작아졌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그러한 정치적인 문화, 정치적인 수준도 좀 한 단계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경제 전체가 흔들리겠습니까? 오늘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흔들리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경영을 워낙 잘 구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늘 드러났는데 기업의 리더들이 이제 구속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상당 기간 경영이 멈추면서 좀 정체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었다 간다라는 느낌의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뭐가 멈춰지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으로서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됐던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크게 어떤 상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많은 성장에 그런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도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정치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대기업들 회장 총수분들을 놓고 보면 SK나 현대, 하나 등 구속돼도 기업들이 망했다는 기업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당장 대기업이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데 경영 자체가 약간 멈추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경제는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를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다른 미국의 일본이나 이러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멈추지를 않는데 우리 기업만 잠시 멈춰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래에 장기적으로 흐름을 봐서는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멈춘다는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멈춘다는 말씀에 대해서. 삼성이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태 때문에 망하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데 뭐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글쎄요. 한번 그 문제는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총수의 경영 공백이 얼마나 기업들이 멈추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른 나라의 주요 기업들과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까 이런 내용인데 오늘 조금 전에 그 박용진 의원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지금 이 자유경제연구원도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 보수 쪽에서 보는 입장일 건데 정경련 해체 문제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상법 개정안은 이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 중견이나 중소기업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는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인데,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우리 사회에 얻어진 것이라고는 이제 저성장, 일자리 둔화, 상출 둔화 이런 거였는데, 규제를 강화해서 우리 경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우리 정치인들이 좀 자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은 1890년대 셔먼 액트를 만들고 규제를 가면 갈수록 강화하는데도 잘 굴러가는데 우리는 규제를 하면은 잘못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미국의 경제 환경, 경영 환경만큼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정치에 신경을 많이 쓰진 않겠죠. 예. 미국의 경영 환경과 우리나라의 경영 환경은 다르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경제연구원의 최승로 부원장이었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푸드쇼 및 차 공예 박람회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지하철 3호선 하경울 연합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선물용품, 판촉용품, 차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잠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